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새댁이는 좀 사람이 됐구나라는 마음으로 제가 두 번째 한강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 도움이 7억을 빌려주셨다고? 네, 정확히 그냥 6.9억. 신용으로? 네, 왜냐면 그때도 하락장이어가지고 네. 아무도 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것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예요. 저는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려면 일을 잘하든가 아니면 회사에 가까이에 살면서 무슨 사고가 터질 때 회사로 1번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심으로 일을 잘해서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 일이 생기거나 광고 일을 했었는데 광고 사고가 터지면 제가 컴퓨터를 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회사 옆으로 이사 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집이 하락장이고 상승장이고 상관없이 어차피 한 개만 가실 건데 회사 근처에서 동선을 맞춰서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그 찰나에 이제 소장님이 어차피 이 동네는 떨어지지 않고 소장님은 알고 있지 대장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좋은 아파트라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어차피 살 거면 이제 내가 떼먹지 않게 보이니까 네. 빌려줄 테니까 다행히 정말 운 좋게도 소장님이 마침 그때 집을 뭔가를 파셔가지고 돈이 잠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 서류 쓰고 이제 나중에 전세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갚아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빌리는 건 내가 빌렸는데 내가 더 걱정인 거예요. 전세자가 안 들어오면 어쩔 거니 또는 이 서울 사람 말을 들어도 되나 등등. 네. 그렇지만 지금도 부동산을 하고 계셔서 오며 가며 그리고 오며 가며 맛있는 게 있으면 드리고 또 시댁에서 뭔가가 오면 다 같이 콩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어서 저는 그런 게 좋아서 부동산도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어쨌든 집 없이 처음에 결혼을 시작하셨고 네. 지금 내가 원하는 집에서 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집이란 게 네. 나한테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소혜님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집이란 저희 친정아버지 집을 제가 08년도에 결혼하면서 매수할 수 있게끔 그래도 서울, 부산을 매주마다 오가면서 제가 제 결혼을 위해서 저는 아버지께 도움을 드린 건데 네. 아버지는 60평생 사시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처음 가져보신 거예요. 네. 아주 작지만 24평에 남양의 로얄동의 로얄층을 갖고 사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결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반듯한 이 집에서 살 수 없었다라는 마음에 소혜님의 결혼이 아니었으면? 네, 저의 결혼이 아니었으면 마감이라는 것도 있고 꼭 내가 결혼해야겠다는 불을 켜고 하니까 매주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제가 부산의 단칸방집으로 날아서 오니까 친정아버지는 저의 성격을 이런 돌직구에 극과 극의 성격인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또 해내고 말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저께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위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고 박사방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이 좋은 집에서 못 산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시고 참 고마운 인연이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부터 집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애틋함을 제가 또 여기 서울에 와서 다들 원하는 집에서 또 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보금자리 또한 제 삶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로 만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겠네요. 더 감사하고 저의 이 마음을 또 저의 수강생이나 또는 일반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껴서 안정적인 삶의 근간이 되는 집을 마련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갭 투자를 그동안 또 계속 해오셨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네네.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좀 늘리셨었던 거예요? 21년, 22년도가 제일 많이 투자로서는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약 20개 가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이제 법인으로 많이 그때는 하셨던 법인으로 거죠? 했고 그 전에 이제 한강 정착 전까지는 개인 명의로 했습니다. 개인 명으로 네. 꾸준히 하셨고 네. 지금 이제 갭 투자뿐만 아니라 네. 경매도 배우셔가지고 네. 경매로도 좀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갭 투자와 경매의 어떤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제일 할 말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 투자를 배우지 아니하고 먼저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갭으로는
처음에 부동산에 예를 들면 백일동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는 1억에 이 집을 팔아주세요 라고 하고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 매수자인 우리 같은 사람이 정해진 금액에 그냥 그분의 의도에 맞춰서 뭐 1, 200 정도 깎아주세요. 1,000만 원 정도 깎아주세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한 12년 정도 하고 이제 경매를 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경매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최저가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써갈 수 있는 이런 주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 1억인데 내가 여기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경공매라는 생각에 저는 2년 정도 가까이는 올해를 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년, 22년도 정도는 법인으로 한 20개 정도를 하고 또 열 몇 개를 또 단기간에 팔면서 네. 4848의 경험이 정말 많고 그리고 기존에 상급지로 올라타는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좀 똘똘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경공매로 이루어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이 가장 좋은 부동산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갭 투자만 하다가 갑자기 경매를 배우기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갭 투자가 훨씬 간단하고 쉽죠. 쉽기는 맞아요. 하잖아요. 네.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네. 경매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했었던 건 식당이라는 창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창업을 하신 이유는? 이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12년 정도 근속하기도 했고 네. 한 회사를 다니면 좀 오랫동안 조금 메모도 오래 하듯이 네.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근속하고 더 이상 팀장이 될 수 없으면 나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제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고 육아휴직 같은 게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때 아니면 더 이상 아이를 못 본다는 마음에 이제 퇴사와 동시에 이 창업을 꿈꾸고 또 마침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네. 식당이라는 창업을 했는데 이때 제가 잘못한 실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창업을 했다 할지라도 돈으로 봤을 때는 식당 자체는 결국에는 플러스였어요. 어머니 요리 너무 좋아하고 잘하시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플러스인데 투자면에 있어서는 제가 한강 아파트가 2채가 있었는데 한 채를 팔고 식당을 샀고 그것이 일단 1차 실수였고 네. 그리고 잘못된 이 상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지 않은 채 사다 보니까 주거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었던 게 저를 이런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줬던 계기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2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2년 동안 이제 용쌤을 만나서 경공매를 배우게 됐고 저의 첫 낙찰 또한 이렇게 용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면 그리고 길이 같다면 여기서 함께 공부도 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분양 상가를 본 것은 아닌데 네. 제가 시세 파악에 있어서 아파트만 이렇게 열심히 파악을 했고 상가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좋은 상가다 보니까 상가와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에 빠진 걸로 인해서 높은 시세로 매입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좋은 대장주는 팔면 안 되는데 팔은 거죠. 그러다 어떻게 보면 보니까 정말 진짜 최악의 악인 거죠. 선택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최악의 결정으로 인해서 제가 프로 수강료가 될 수 있었고 네. 그 강의를 좀 내가 원하는 걸 주체적으로 많이 들으면서 이 인풋이 강해지고 아웃풋과 함께 이렇게 삿발삿발의 경험도 정말 많이 하고 하락장이라는 것도 정말 많이 겪고 많이 단단해지고 있고 그 단단함 속에서 이제 가족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상가는 네. 얼마에 사서 결국에는 얼마에 매도를 했습니까? 상가는 살 때는 4억에 샀는데 이 4억 자체가 잘못된 시세였고 매도할 때는 3억 2천에 매도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었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세게 배운 거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리라 네. 라는 마음으로 상가 공부도 하게 됐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다른 직업도 2개나 더 얻게 되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네. 벼랑 끝에 나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이런 성공인들이 쓴 독서법이 몸으로 체득이 되었죠, 몸으로. 그래서 그때는 책을 읽지 않아서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독서를 같이 스터디를 제가 리더로서 활동하면서 보니 벼랑 끝에 넣으면 성공하게 된다는데 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경매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경매 물건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네, 맞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 노노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 검색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 시세 파악도 하실 거고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세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하고 있고 자기 전에 매일 1시간 하고 이동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동해서 1시간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저와의 약속으로는 매일 하루 1시간은 뜯어먹으리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부동산은 끝이야, 뭐 경매도 네. 끝이고 그렇게 또 앞으로 엄청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자면은 네. 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거는 하나 정도는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있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거 가지거나 또는 똘똘한 놈 딱 하나만 가지더라도 삶의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정말 투자가 잘 맞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자산 쌓기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처럼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14년 정도 08년도부터 23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끝만 놓지 않고 발만 떼지 않으니까 50억 자산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경험까지 쌓으니까 또 똘똘한 것들을 제가 뭐든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 저처럼 몸으로 헤딩을 하더라도 또는 몸이 아니더라도 손품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끝놓지 않고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저는 갭 투자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12년을 갭 투자만 하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안전마진을 확보한 경공매의 방법은 정말 꼭 배워야 되는 필수 경제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알고 하지 않는 거와 모른 채 살아가는 거는 정말 신세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08년도부터 이제 첫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네. 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대출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대출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지금 현재 대출의 달인이라는 네. 이야기가 또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대출을 잘 받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네. 꼭 알아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출에 있어서 1번은 무조건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신용도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도 관리를 먼저 해놓고 나면 이것을 대출로 써먹을 때는 플러스가 되고 안 써먹는다 할지라도 신용평가로 내가 내 기업이든 또는 직장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신용 점수는 내가 평상시에 가져왔던 점수 관리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 신용 점수 관리 해놓는 건 1번이고 그리고 이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관리되어 있는 1등급 정도 또는 770점 이상이기만 하면 그래도 관리가 되어 있는 신용도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만 유지해 놓은 상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해주고 제가 08년도에 집을 친정아버지 거 매수할 때 40년짜리 보금자리라는 대출을 먼저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때 했던 몸으로 익힌 방법 때문에 지금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대출이 1,000만 원부터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부터 6.2억까지 우리은행 워커힐 지점에서 받고 있는 대출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대출의 기술의 영역을 익혀보면 나중에 추후에 대출 받을 때도 할 때마다 그 기술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좀 잘 받고 싶다 이러면